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사장 유형자산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세 번째 시간에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다 못 끝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목적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인데요. A 회사는 공사기간이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0월 말일까지입니다. 공장 건물 신축이었대요. 다음과 같이 1년도에 공사비 지출, 2년도에 공사비 지출 이렇게 시점이 나옵니다. 여기 초일도 있고 말일도 있는데 초일은 그 달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말일은 그 다음 달부터 월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무와 상관없이 시험 문제는 초일 아니면 말일로 해놓고 모두 월할 계산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접 차입금은 없고 일반 목적 차입금 두 개가 있대요. 600만원, 700만원에서 600만원짜리는 X1년 초부터 차입을 했고요. 700만원은 10월 1일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물음은 1, 2년도 일반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인데 자 먼저 해답을 보면은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1년도의 지출액 500만원, 200만원이 바로 여기 500만원은 4월 1일, 200만원은 10월 말일이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할 때 요거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니까 12분의 9의 가중치를 곱하고요. 요거는 11월, 12월 두 달치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보면은 먼저 적격자산 지출액 요걸 먼저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500만원, 200만원에 각각 12분의 9, 12분의 2 좀 전에 했던 거 요거죠. 4083, 333을 먼저 뽑아내고요. 자, 일반 목적 차입금의 요 평균 이자율 계산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평균 이자율을 계산하려면은 일반 목적 차입금의 이자 비용하고 일반 목적 차입금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자 비용 나누기 평균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차입금이 600만 원에 12%, 700만 원에 10%인데 특정 목적 차입금과 상관없이 차입 기간과 건설 기간이 겹치고 뭐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600만 원은 1년 내내 있었네요. X1년. 12분의 12 개념이고요. 700만 원은 10월 1일이니까 석 달이 있었네. 따라서 여기는 12분의 12 개념이고 여기는 12분의 3이 들어가서 이자율 곱하여 895000. 이게 이자 비용이고요. 이 두 차입금의 평균은 요 이자율만 떼버리면은 금방 계산돼요. 지금 600만 원, 700만 원에 12분의 3에서 7750 나누면 11.5 다 됐네. 그러면은 400 83,333에 11.5 하면은 469,583. 주의할 건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 89만 5천 원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가뿐하게. 2000년도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2000년도에는 300만 원, 400만 원이 각각 지출이 돼요. 그래서 300만 원은 3월 말이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4, 5, 6, 7, 8, 9, 10 7달이네. 12분의 7이고요. 400만 원은 7월부터 10월 말이니까 7, 8, 9, 10 넉 달이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전년도에 지출했던 500만 원, 200만 원, 요 연말로 따지면은 누적 700만 원이 해가 바뀌었다고 이자가 발생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풀이에서 보면은 요거 과년도 지출액을 빼면은 절대로 안 되죠. 1월 1일부터 이자는 발생된 걸로 봐야 돼요. 12분의 10, 300만 원은 11분의 7, 400만 원은 11분의 4 해서 8916, 667. 나머지는 그 전년도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X2년도에 일반 목적 차입금의 이자 비용, 건설 기간이다, 건설 기간, 뭐 차입 기간 겹친다, 안 겹친다 이런 거 고려할 거 없다고 그랬죠. 600만 원은 당일년도 6월 말에 X2년도 6월 말에 갚았으니 12달치. 700만 원은 9월 말에 상환을 했으니 9달치. 그래서 각각 이자율 곱해서 이자 비용 885000. 좀 전에 평자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이 이자율만 떼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8250000. 요거 885 나누기 8250 하면은 10.7%. 10.7을 여기다 곱하면 되죠. 8916. 그래서 95만 4083원. 한도 초과네. 이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도 초과 여부를 봐야 돼요. 요 실제 이자 비용. 그래서 X2년도에 자본화 차입원가는 88만 5천 원입니다. 가뿐하죠?
다음 예제 12번입니다. 이번에는 특정 목적 차입금과 일반 목적 차입금이 모두 있는 경우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회사는 1년도 3월 초부터 공장 건물 신축을 시작을 했고요. 신축 관련 지출이 다음과 같은데 다음 연도 9월 말에 완료가 됐대요. 1년도에는 3월 1일, 10월 1일 각각 200, 400이고요. 2년도에 4월 1일, 8월 말에 300, 200 이와 같은 지출이 있습니다. 한편 1, 2년도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차입금 A, B, C 중에 A가 특정 목적 차입금, 나머지가 일반 목적 차입금이다. 금액, 기간, 연이자율이 주어집니다.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은 특정 목적 차입금의 차입 시점이 3월 초 공사 개시 시점하고 같죠? 개시하면서 동시에 차입도 하고 지출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우리가 주목할 건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물음 1번을 풀어보는 거고요. 중요한 건 물음 2번입니다. 물음 2는 차입금 A의 차입 기간이 3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이 그림 2에 요 기간 1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상환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갔고 그 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3번 구간도 생기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다시 2번을 보면은 자본화 중단 기간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풀어보겠지만. 그래서 요 2번 기간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물음 1번을 풀어보고 이렇게 구간 3개 구간이 모두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물음 1번 1, 2년도 A회사가 공장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자본화시킬 차입원가 계산해보자 이런 거예요. 물음 1번은 잠시 전에 봤던 그림 1번의 기간 1, 2, 3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탄하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X1년도 자본화 차입원가인데요. 항상 특정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 후에 일반 목적 차입금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특정 목적 차입금은 차입금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그리고 당해 연도에 차입 기간과 건설 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300만 원을 3월 초에 차입을 하죠. 3월 초부터 건설을 시작했으니까 겹치는 기간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12월 말까지 계속 X1년 12월 말까지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달이죠. 6%입니다. 간단하게 300만 원에 6%에 12분의 10 해서 15만 원 일단 끄집어냈습니다. 일반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이 중요하죠. 먼저 적격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액 200만 원, 400만 원의 평균인데요. 3월 1일 지출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12분의 10, 400만 원은 10월 1일 지출했으니까 12분의 3, 그래서 12분의 10, 12분의 3, 200만 원, 400만 원, 266만 660, 2666, 667, 요 A 지출액이 나왔고요. 이제 평균 이자율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본화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BC 차입금의 이자 비용, BC 차입금의 평균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B 차입금 200만 원, C 차입금 500만 원에 6%, 5%를 곱하고요. 당기에 발생한 이자율이에요. 절대로 차입기간, 건설기간이 겹치고 뭐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B는 2월 1일부터 차입을 했죠. C는 8월 1일이니까 X1년 기간은 요건 11달, 요거는 8월부터니까 5달이네. 그래서 11달, 5달 12분의 5 이자율 각각 곱하고요. 그래서 214, 167 그러고 나면 평균액은 쉽다고 했잖아요. 6%하고 5%만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3916, 667 21만 4,167을 391만 6,667로 나누면 5.47%가 나오고요. 중요하죠? 자, 일반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할 때 아차면 틀리는데 2666667에 5.47%를 곱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특정 목적 차입금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지출에 특정 목적 차입금을 먼저 투입하고 그러고도 모자라니 BC 차입금 섞인 거를 한꺼번에 쭉 추가로 충당했다는 가정 아닙니까? 따라서 적격재산 평균 지출액에 특정 목적 차입금은 300만 원이었는데 평균은 이 퍼센티지만 떼면 되죠. 250만 원입니다.
초과액 16만 6,667원이 일반 차입금으로 충당했다라는 가정입니다. 5.47. 그래서 9,117원 두 가지 합친 15만 9,117원이 1년도 자본화 차입 원가입니다. 2년도로 가볼까요? 특정 목적 차입금 작년처럼 계속하면 돼요. 300만 원에 6%에 기간을 곱해야 되는데 9월 말에 완료가 됐대요. 차입 기간도 딱 맞아 떨어졌네. 9달 12분의 9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3만 5천 나왔고요. 자, BC 차입금 자본화 차입 원가를 계산하는데 적격자산 평균 지출액의 평균을 계산해야죠. 이제 자, 4월 1일 지출한 거 300만 원인데 언제 끝나냐면은 9월이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12분의 6. 이거는 8월 말이니까 9월 초부터로 계산을 하면 되죠. 9월 말이니까 12분의 1. 300만 원, 200만 원 각각 12분의 6과 12분의 1 하는 거는 좋은데 뭘 해야 돼요? 작년에 즉 X1년에 요 600만 원이 모두 투입이 됐는데 2년도로 오면서 이게 계속해서 6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9달 동안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요거 빠뜨리면 큰일 나죠? 600만 원에 12분의 9. 그래서 적격자산 평균 지출액은 616만 6,667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자본화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요. 요 두 가지만 계산하면 되죠. X2년도 일반 목적 차입금의 이자 비용, 차입기간, 건설기간 고려하지 않고요. 자, 200만 원은 X2년에 11달이 있었네. 12분의 11. 500만 원은 X2년 내내 12달 있었네. 그죠? 풀이 볼까요? 200만 원은 6%에 11분의 12, 500만 원은 5%에 12분의 12이니까 이제 빼버린 거죠. 그래서 36만 원이고요. 이자 비용 계산할 때 이 6%, 5%를 지워버리면 평전이 나옵니다. 36만 원을 68333으로 나누면은 5.27. 자, 일반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 원가인데요. 616만 667. 여기다가 5.27을 곱하는 게 아니죠. 특정 목적 차입금이 먼저 충당이 된 거죠. 그래서 300만 원의 평균은 12분의 9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5만 원 집어넣고 요 특정 목적 차입금 평균을 초과한 평균 지출의 5.27 20만 6,408원입니다. 한도 내네요. 두 금액을 합친 34만 1,408원이 2년도 자본화 차입 원가입니다. 깔끔해요. 왜 깔끔했냐면은 차입 기간이 특정 목적 차입금 1년도 3월 1일부터 2년도 9월 말일인데 건설 기간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끝나요. 이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실제 CPA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건설 기간이 지금 3월 1일부터 9월 30일이잖아요. 차입 기간도 같았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입 기간이야. 요 구간도 있고 이 구간도 있고 중간에 중단 기간도 있고 이런 문제가 1차 시험에는 지금껏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2차 시험에는 몇 차례 나왔는데 어떻게 채점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책마다 풀이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정지 작업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작심해서 풀이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물음 2번을 보면 물음 1에서 차입금 A의 차입 기간이 1년도 초부터 2년도 말까지래.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요 구간이 생긴 거죠. 앞뒤로. 더 나아가서 2년도 12월 31일에 전액 상환을 했대요. 공사 끝나고 석 달 후에 상환을 한 거예요. 한편 X1년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자본화 중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X1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특정 목적 차입금 300만 원에 6%에 요 자본화 기간은 차입 기간과 건설 기간이 겹치는 기간인데요. 건설 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도에 12월 말일까지예요. 근데 차입은 1월 1일부터 차입이 돼서 모두 12달이고요. 그러면은 겹치는 기간은 10달 같은데 6월 한 달이 중단이기 때문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9달입니다. 14만 5천 원. 일반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를 계산하는데요. 1년 더 적격자산 지출액 요 200만 원은 3월 1일에 지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0개월인데
중단기간 하나는 자본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개월 빼서 12분의 9. 400만 원은 중단기간 후에 나온 거 아니에요. 10월 1일. 그러니까 10, 11, 12에서 12분의 3. 250만 원입니다. 미리 나중에 이 특정 목적 차입금 빼야 되니까 미리 계산을 하자고요. 300만 원에서 6%를 곱하고 12분의 9 했는데 이 퍼센티지만 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에 12분의 9에서 225만 원 특정 목적 차입금 평균을 먼저 계산을 했고요. 자, 자본화 이자율 계산을 해보는데 그림 1로 하면은 기간 1, 기간 2에서 발생한 특정 목적 차입금의 차입원가는 자본화 이자율 계산에서 빼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반 목적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은 전혀 해답 1과 다르지 않죠. 5.47% 그대로 갑니다. 지금 문제는 일반 목적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할 때 1 구간에서 발생한 특정 목적 차입금 이자 비용, 2 구간에서 발생한 특정 목적 차입금 이자 비용을 넣느냐 맞느냐 하는 건데 몇몇 측들이 이 1 구간에서 발생한 건 한 것을 넣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냥 5.4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앞에 다 있고요. 250만 원 평균 지출액 특정 목적 차입금 평균 뺀 금액이 5.47 하여 13,675고요. 한도 내라 이 금액이 자본화할 일반 목적 차입금 차입원가입니다. 두 개 합친 148,675가 1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총액이죠. 계속 2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정 목적 차입금은요. X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월 31일에 상환을 하는데 요 9월 말에 자본화가 종료가 되잖아요. 모든 적격자산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300만 원에 6%에 9달 13만 5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본문 그림 1의 요 구간 3이 있는 상태죠. 특정 목적 차입금의 목적이 달성이 됐는데 상환은 그 후 석 달 후입니다. 그래서 요 때가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자, 일반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을 해요. 지금 300만 원, 200만 원 X2년도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X1년도에 지출한 600만 원 요거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9월 말까지 12분의 9 여기 같습니다. 해답 1번과 평균 지출액은 같고요. 특정 목적 차입금 평균의 6% 요거를 떼버리면 되죠. 그래서 225만 원. X2년도 평균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차입금이라고 기준소에 되어 있잖아요. 자, 모든 차입금의 이자 비용 200만 원 일반 차입금입니다. 500만 원 다시 일반 차입금입니다. 6%, 5% 이자율이고요. 그래서 각각 6%, 5%를 곱한 거고요. B 차입금은 11월 말에 상환했으니까 11달. C 차입금은 연말까지 계속 있어요. 그 X3년도에 상환하니까 12분의 12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뭘 둬야 돼요? 요 구간 3에 해당되는 일반 차입금으로 전환된 후에 즉 특정 목적 차입금이 일반 목적 차입금으로 10월 1일부터 전환이 되잖아요. 이걸 넣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도 넣는다 안 넣는다 층마다 주장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300만 원에 6%의 석 달치가 이자 비용에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평균 이자를 계산할 때 분자고요. 분모는 각각 좀 아까 계산했던 요 식에서 퍼센티지만 죽여버리면은 7583333 나눠버리면 5.34%입니다. 다 구했네. 자, 평균 지출액의 특정 목적 차입금 평균 거기다가 5.34를 곱하면은 20만 9,150원이고요. 한도 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34만 4,150원이 답입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다른 책들 특히나 뭐 재무회계 연습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중구난방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달라요. 예제 13번입니다. 특정 목적 차입금에서 일시운용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정부 보조금도 수취하는 사례를 집어넣었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말까지 공사를 한 거예요. 공사대금 지출 신축 공사와 관련되는 차입금 자료 다음과 같다 해서 1년도에 5월 1일, 11월 1일, 2년도에 1월 1일, 7월 1일,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완공이 된 거예요. 차입금은 3개인데 A 차입금이 특정이네.
둘이 일반 차입금이고 차입금액, 차입기간, 연이자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정 차입금의 70만 원, 요 차입금액 중 10만 원을 1년도 5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5달 동안 연 6% 투자 수익률로 일시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획득했대요. 이거는 나중에 자본화할 차입원가에서 빼겠습니다.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1년도 4월 1일에 신축은 5월 1일에 개시했는데 한 달 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 25만 원을 받았대요. 공사대금 지출에 사용했대. 요거만큼은 지출액 평균 계산할 때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1년도, 2년도 자본화 차입원가를 계산하라는데, 자, 1년도 거 먼저 볼까요? 특정 목적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인데 70만 원이었죠. 차입금은 6%였고요. 5월 1일 차입이니까 12월 말까지 X1년도 모두 8달입니다. 그래서 12분의 8. 그런데 5달 동안 6% 수익률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일시 투자를 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만 원의 6%에 12분의 5만큼은 자본화할 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25,500입니다. 자, 단계 2, 일반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인데요. 일단 먼저 평균 지출액 계산을 해야죠. 80만 원, 40만 원. 80만 원은 5월부터니까 12분의 8, 40만 원은 12분의 2만큼의 가중치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12분의 8, 12분의 2인데 중요한 거는 80만 원, 40만 원, 요 25만 원이 정부 보조금 아니에요. 마치 덜 나간 것처럼 하라는 거. 여기서 빼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받았으니까. 한편 특정 목적 차입금 평균을 계산하면은요. 앞서 요 계산식에서 6%하고 이 6%를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42만 5천. 평균 계산할 때 일시이입, 투자 수익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죠. 한편 일반 목적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분자로 들어갈 단기 발생 이자 비용 각각 30만 원에 9%에 5월 1일부터니까 12분의 8. 여기 12분의 8이죠. 한편 C 차입금이 40만 원에 12%에 10월 1일 차입이니까 석 달이네요. 12분의 3 해서 3만이고요. 일반 목적 차입금의 평균은 이 이자율만 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30만 나누면 10%. 그럼 다 계산했네. A 평균 지출액 특정 목적 차입금 평균 42만 5천 거기다가 10% 했더니 833원이 되고요. 두 개 합친 금액이 나오는 거죠. X2년도로 가볼까요? 9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특정 목적 차입금 70만 원에 6%인데 차입 기간은 2년도 12월 말까지예요. 공사는 9월 말에 끝나지만 둘이 겹치는 기간이니까 9월까지 해야 되잖아. 그래서 12분의 9만큼을 곱해서 31,500원입니다. 일반 목적 차입금 벌써 이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특정 목적 차입금이 9월 말에 이미 목적을 다 했잖아요. 그럼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은 일반 목적 차입금으로 전환이 되고 있구나. 그림 1에 구간 3이 있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적격자산 평균 지출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작년에 발생한 거 80만 원, 40만 원 지출을 했는데 25만 원은 정부 보조금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관연도 지출에 단기 9개월치 그리고 추가로 단기에 50만 원은 9달, 40만 원은 7, 8, 9 해서 석 달치 가중치가 들어가 줘야죠. 9달, 석 달. 해서 일단 1187500 먼저 뽑아냈고요. 특정 목적 차입금의 평균은 특정 목적 차입금 요거 계산할 때 6%만 빼면 되잖아. 그래서 525000 평균 이자율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모든 차입금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의 요 3구간에 해당되는 당초 원래는 특정 목적 차입금이었는데 목적을 달성하여 일반 목적 차입금으로 성격이 변환된 그 차입금의 이자 비용까지 다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 차입금, C 차입금뿐만 아니라 70만 원 목적을 다한 당초 특정 목적 차입금의 석 달치까지도 이자 비용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퍼센티지를 떼면은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이자율 8.74. 다 나왔잖아 지금. 평균 지출액, 평균 특정 목적 차입금 거기다가 8.74 해서 금액이 나오고요. 합친 금액입니다. 어때요? 깔끔하게 다 정리되지 않았어요?
자, 예제도에 나와 있는 몇 개 내용을 더 언급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적격자산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도된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상당 기간 제조 생산 기간이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자본화 차입원가 하고 있는 중에라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상이라는 것은 4장 저 후반부에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상각을 하다가 뭔가 일이 터졌어.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이 되는 어떤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회수 가능액까지도 감액을 하라는 게 손상차손인데, 자, 보고기간 말에 적격자산 취득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즉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손상 여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꼭 완성된 자산에 대해서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차입원가 자본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게 원래 이자 비용으로 갔어야 될 것이 자산으로 대체가 됐다가 삼각자산이라면 여러 기간에 걸쳐 미래의 비용으로 배분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익 유연화, 인컴 스무딩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작할 여지가 좀 있는데요. 적격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회사 본인들은 알고 있을 텐데 감사에는 모를 수도 있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규명합니까? 따라서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목적 차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재무 비율이 있어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분자가 영업이익이고 분모는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커야 돼요. 1 이하면은 한계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100이야. 이자 비용도 100이야. 그러면은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면은 개털인 회사 아닙니까? 더 이상 뭐 세금 낼 돈도 없다라는 건데. 따라서 한계 기업 판단에 이자 보상 배율이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자본화 차입원가 분계를 해버리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안 보인다고. 이자 비용 분모가 이자 보상 비율 계산할 때 확 내려가기 때문에 한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보상 비율이 꽤 높게 표시가 돼요. 뭐 2배, 3배, 4배.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차입원가 자본화라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적게 표시가 되어 한계 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주석에 얼마만큼 이자 비용을 자본화했는지 찾아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232페이지 상단에 대한항공의 재무제표 주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주석 공시를 해요. 제대로 이자 보상 배율을 계산하려면 포괄손익계산서 이자 비용에다가 주석에서 자산으로 편입된 요거를 더한 금액을 분모로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이자 보상 비율을 계산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 차입원가 자본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